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Chinese Happy New Year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설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미즈노래 테슬라 속보 뉴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장형 레전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아닐까요? 자, 뉴스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뉴스를 필터링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가 다음이거든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저희도 뭐 뉴스를 참고하면서 한 번씩은 훑어보는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니까? 자동차 파트의 글로벌 망나니 사이버 트럭의 한계와 가능성은 딱 클릭을 해보면 저희가 어저께 전해드렸던 대림대 교수 김필수 이 교수 이 사람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나 테슬라가 지난 1월 달에 한 대밖에 못 팔았다고 하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좀 냄새가 많이 나죠. 뭐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좀 알려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 기아차의 사주를 받은 그쵸 한 번 정도에 끝내야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마치 대한축구협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클린스만 물러나라고 하는데 정몽규 책임지라고 하는데 버티면 된다 이거죠. 버티면 또 사라진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냄비 근성 좀만 지나면 수그러든다 이거죠. 클린스만 또 미국 갔다는데 이 쓱을 놈 아주 그냥. 여러분 이런 거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제 이 교수에 대해서 저는 억하 감정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쭉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0년대 초에 데뷔하는 무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MBC 임백천 씨가 사회 보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첫 데뷔 무대였어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했더니 그 당시 일명 꼰대들 뭐 작사가들 작곡가들이 참 구시대적 발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서태지와 아이들 뭐 가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참 그런 모습을 보는 느낌입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물론 기업들이 다 언론 플레이하는 건 당연하죠. 뭐 대표적으로 언론 플레이 제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성 갤럭시가 나올 때마다 뭐 이번에 진짜 막 그리고 이제 상대방 아이폰이 나오면 또 들이다 까죠. 뭐 낙하 실험을 했는데 뭐가 문제네 막. 네,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보시면 자 보세요. 매일경제에서 써보면 살 수밖에 없을 걸 애플 비전 프로 리세일 가격 1,200만 원 훌쩍.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출시도 안 된 애플 비전 프로가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정가 460만 원인데 3배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미국에서. 장난하나. 물론 있겠죠. 가끔 이베이나 이런 데 보면 프리미엄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 미국에 살거든요. 미국에서 저 애플 비전 프로를 3배씩 가격으로 웃돈 주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 남사시 어렵게 여성 속옷이 나오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저는 이런 걸 본 적도 없고요. 팀장님이 못 본 거 아닐까요? 극소수죠. 정말 극소수. 근데 이 기사를 딱 보면 이것도 이제 느낌이 빡 나는 거예요. 애플이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애플의 주가 보세요. 아니 비전 프로 사전 이야기만 넘쳐가지고 막 날아오른다며. 이게 날아오르는 애플 주가가 아닌데. 저 정도면 200불을 넘어서 한 250불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190불을 못 넘어가지고 지금 밑에서 고점 낮추면서 지금 하방을 가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언론 플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필터링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슬라 소식은요. SE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우리가 조사 중에 있는데 미국의 법원이 일론 머스크에게 SEC의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오늘이죠. 여기 현지 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금 보고 계신 게 로이터 통신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치안판사 로렐 빌러는 SEC가 머스크의 소환 조사 출석을 명령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SE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 빌러 판사는 머스크가 SEC의 면담 조사에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에 앞으로 일주일 안에 양측이 만나 면담 날짜와 장소를 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빌러 판사가 지난해 12월 잠정적으로 내린 결정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확정을 지은 거죠. 앞서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과정 의혹에 관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놓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비트코인 광고가 뜨지? 예, 요즘 광고 뭐 장난 아니죠. 네. 자, SEC는 조사 착수 후 두 차례에 걸쳐 화상으로 일론 머스크의 증언을 받은 뒤에 추가 증언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머스크는 거부를 했었습니다. 자, 머스크 측은 SEC의 요구가 선을 넘어 괴롭힘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돌아가신 고 이성균 배우가 생각이 나네. 괴롭힌 거죠. 예. 이렇게 주장하며 맞섰지만 판사는 SEC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하도 떠가지고요. 이번에 사이버트럭 제작한 영상을 보면서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쇼츠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사이버트럭 이게 공식 스페이스 뭐죠? 테슬라 측에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 정말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죠. 자, 이 멋진 영상 보시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곧 전화번호를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통화와 문자는 X로만, 즉 트위터로만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좀 들여다 볼까요? 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수개월 안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예고했다가 전화번호 쓰면 어떡하지? 공식적인 채널에서 안 쓰겠다는 거지. 설마 전화번호는 없을까요? 그렇죠?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몇 개월 안에 내 전화번호를 없애고 X로만 문자와 음성, 영상 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몇 달 내, in a few months라고만 했습니다. 앞서 트위터는 지난달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성, 영상 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군요. 근데 왜 애플 아이폰으로는 안 하지? 사이가 좀 안 좋죠. 머스크는 X를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 앱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언급은 X가 여러분 트위터입니다. 왜 X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영상, 음성 통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현재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X 프리미엄 가입자들만 이용할 수 있고요. 전화를 받는 건 유료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또 이 서비스는 메타의 왓치 앱과 달리 암호화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조금 늦은 감은 있죠. 파괴적 혁신을 지향하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남들 이미 다 하는 음성, 영상 그런 거 하지 말고 뭔가 좀 경쟁력 있는 뭔가를 좀 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도 가끔씩 그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그룹 콜로 한번 해보거든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버겁더라도 줌, 저 유료 서비스를 쓰니까 줌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 똑같은 데이터 시그널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줌은 끊어지지 않고 깨끗하거든요. 이게 기술력인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타 아시죠? 미국 주식시장에도 상장돼 있잖아요. 티커는 TM. 그렇죠?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조금 위축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로 아주 그냥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토요타가 35년을 속였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품질 조작으로. 자, 요 이야기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3만 3039대. 작년 한 해 동안 토요타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한 차량의 숫자입니다. 엄청 팔아먹었네. 2위가 폭스바겐 약 200만 대, 3위가 현대와 기아차입니다. 400만 대.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판매량이죠. 자, 도요타가 생산한 자동차는 품질이 좋고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자, 일단 쭉 읽어드리고 제가 또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도요타 그룹을 지탱해온 이 믿음이 서서히 부서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품질 경영이라는 도요타 신화는 장기간에 걸친 인증 조작 사태가 드러나며 빛을 잃었습니다. 도요타의 품질 인증 스캔들은 도요타의 자회사 다이하스 직원의 내부 고발로부터 비롯이 됐는데요. 지난해 4월 다이하스에서 충돌 안전시험에 조작이 있었다는 고발을 접수한 일본의 규제기관이 안전도 테스트 차량에서 일부 부품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량의 안전도 테스트 차량과 판매용 차량을 다르게 만든 건데요. 테스트용 차량 따로 판매용 차량 따로 이것들 봐라. 일본 판매용 하이브리드카 등 총 6개 차종의 품질 인증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다이하스는 일본 내 경차 점유율이 33%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사태가 간단하지 않다고 판단한 다이하스와 일본 정부는 제3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1989년부터 다이하스에게 에어백을 포함해 총 174건의 부정 인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위원회는 다이하스가 차량의 에어백이 제때 터지지 않자 타이머를 이용해 에어백이 터지는 시점을 조절해 인증을 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대가리 참 좋네. 총 64개 차종에서 조작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에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이죠. OEM 방식으로 제조된 토요타의 프리박스, 루미 등 토요타의 22개 차종, 스바루 9개 차종, 마스다 2개 차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35년간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토요타의 입장은 다이하스의 인증 업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도요타의 관리 책임을 인정했지만 다이하스에서 일어난 비리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것들 봐라. 책임 전가를 하네. 그러나 도요타 자동 직기에서 비롯된 사건이 불거지며 도요타는 직접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요타 자동 직기는 1934년 승용차용 엔진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여기서 1937년 자동차 부분이 분리돼 현재의 도요타 자동차가 됐습니다. 사실상 도요타 그룹의 뿌리인데요. 도요타 자동 직기는 2020년부터 디젤 엔진 생산 과정에서 품질 인증 시험 중 부정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엔진의 출력 시험 시 연료 분사량을 조절해 성능이 더 좋아 보이도록 데이터를 조작했는데요. 도요타에 납품하는 자동차용 디젤 인증 시험에서도 부정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요타는 해당 엔진이 장착된 랜드크루저 등 10개 차종에 대한 출하를 멈추고 일본 내 4개의 공장, 6개 생산 라인의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은 지난달 30일 나고야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키오 회장은 제조를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는 창업의 원점을 잊고 있었다며 고객을 불편하게 하고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했고요. 일본 현지 언론은 자회사에서 발생한 부정이 도요타의 개발 기간 단축 압박 탓에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공장 가동 중단의 판매량 감소, 대규모 리콜이 기다리고 있어서인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조단위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디젤 게이트 이후 1070만 대에 이르는 리콜 비용으로 10조 원 이상을 지출해야 했고요. 무엇보다 금이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훼손된 브랜드 가치를 복구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요. 추가 조사로 어떤 문제가 더 발견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일본 차가 잔고장이 없다는 거는 옛날 말인 것 같아요. 뭐 자동차 리페어 쪽에 종사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뭐 여전히 부품이 싸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그런 건 있지만 저도 미국에 20년 전에 처음 유학 갔을 때 10년 된 캠리, 7년 된 캠리를 탔던 것 같아요. 바가지 온팡 주고 차가 깎지 말라고 하는 누구의 무언의 압력에 따라서 싸지도 않은 그 당시에 6,000불 주고 산다 그랬을 거예요. 네. 되게 비싸게 주고 샀죠. 일주일 만에 차가 쓰더라고요. 캠리. 일주일 만에. 그리고 1년 타니까 엔진에서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엔진 체크라이트가 들어오면은 이 스모그 체크를 패스를 못해요. 참 그거 고치려고 제가 수도 없이 돌아다녔는데 참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니 장고장 없다 그래가지고 독립후손의 손자인 제가 할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뽑았는데 장난하나. 그러다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갔는데요. 5번 프리웨이에서 급정거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운전하다 급정거를 가끔씩 하잖아요. 다른 차들은 이제 안전거리 확보가 돼서 띠끼끼 섰는데 세상에나 도요타, 혼다 이런 차들은 깡통차처럼 무슨 뽕뽕뽕 하면서 차가 그 자리에서 세 바퀴 구르더라고요. 뭐 캠리도 그러고 시빅도 그러고 뭐 어코드도 그러고. 제가 그거를 옆 차선에 보는 순간 자동차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특히 미국에서는 차는 생명과 연결이 되거든요. 어차피 아우디도 장고장 많고 비머도 많고 벤츠도 많고 복굴복이다. 새 차도 새 차 뽑아가지고 문제 많아서 맨날 딜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제 주변에. 저희 형님이 한국 현대차 연구소에 있는데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그래요 요즘 새 차들. 형님이 하는 말이 뭐 만들다가 깜빡 졸았나 보지. 복불복이야. 복불복이란 말 듣고 또 중고차 샀다가 중고차도 또 열받게 하는 일 많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차에 대한 생각. 일본 차가 장고장이 없다는 말도 옛날 말이라 이거죠. 그렇죠? 잘 뽑아야 됩니다. 뽑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요타의 이거 성능 조작 스캔들은요.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한번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터졌었어요. 여러분. 구글 네이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받았던 충격. 아니 어떻게 도요타가 이럴 수 있을까. 이번에 또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없기는 욕하면 안 되지. 자 이번에 노량이라는 또 이수진 장군의 영화를 보면서 차를 별로 안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LA 오토쇼 가서 느꼈는데 도요타나 혼다를 보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보면 돼요. 일본의 현재 문화가 어떤 문화인 줄 아시죠? 혁신과는 거리가 먼 그냥 공무원 문화라 보면 돼요. 그냥 눈치 보고 도전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눈치 살살살살 이 원숭이들처럼 눈치 살살살살 보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 혼다에서 전기차 하나 만들어서 미국에 내놨다고 하는데 디자인도 별로고 차값이 싼 것도 아니고 사고 나면 바로 죽고 아무튼 제가 너무 일본 차에 대해서 지금 국뽕 관점에서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런 식으로 테스트용 차 따로 판매용 차 따로 그러니까는 어쩐지 사고 날 때 차가 저렇게 통통통 튀며 뒤집어졌지 이런 쓱을 것들을 봤나. 아무튼 사람의 목숨과 연결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좀 가라앉히고 다음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안 가랐네. 좀 가라앉히고 돌아왔습니다. 자, 테슬라의 2023년 작년 1년 동안의 직원 1인당 매출이 포드와 GM보다 낮았다라는 통계가 나왔네요. 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테슬라의 지난해 매출은 약 9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30조 원으로 직원의 수는 114만 명이었습니다. 직원 1인당 매출은 69만 달러를 약간 밑돌았는데요. 반면 GM의 직원 수는 16만 3천 명으로 1인당 매출은 100만 달러를, 포드의 직원 수는 17만 3천 명으로 1인당 매출은 94만 7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24년 판매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이에 전기차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블룸버그는 지난 7일 테슬라가 관리직들에게 각 부서 직원이 업무 중요도를 체크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인력 감축 우려가 한층 커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직원 1인당 매출액은 2022년
63만 7천 달러보다 증가했고요. SEC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3년 전 세계적으로 직원을 약 10% 늘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필터링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뭐야, 테슬라 1인당 매출이 포드하고 GM보다도 뒤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단순 무식한 계산법이잖아요. 매출액 나누기 전체 직원 수잖아요. 여러분, GM과 포드가 오토파일럿 개발합니까? GM과 포드가 사이버 트럭 같은 거 개발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GM이나 포드는 그야말로 자동차만 만드는 그 자동차 부서에만 있는 거고,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플러스 뭐 누구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회사 출발했다 소프트웨어 회사 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인데, 테슬라에는 그쵸, R&D 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GM과 포드처럼 그냥 공장장에 물건 찍어내는 공장 내 공정이 아니라 정말 첨단 혁신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버 트럭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토파일럿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숫자들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은 당연히 작지. 기사를 이따로 쓰고 오늘 왜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새해부터는 착한 팀장이 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을 때는 분노해야 될 땐 분노해야죠. 여러분, 제가 뉴스 하나만 더 필터를 해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국의 언론들을 보면, 자, 한 가지, 여러분, 세계 3위 부자 베이조스가 아마존 주식의 일부를 팔아 이 주식을 팔았잖아요. 근데 이거 예전부터 베이조스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자기 주식 팔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존 실제 보면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 났잖아요. 그 뒤로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필터링 하나 해드릴게요. 필터링. 여기 보면 바이든 재선 기대 솔솔솔 당닥 뒤집을 4대 경제 변수는 하고 띵 눌러보면, 물론 미국의 기사를 들이다 뺏긴 거죠. 이 한국의 신기린 기자가 미국 와서 썼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뭐냐면, 지금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CPI도 잡히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의 재선 당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 무디스와 유가 모기지 금리 실증면 소비자 신뢰면서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지지지해서 이제 유가만 오르지 않으면 되고 해서 이 기사만 읽어보면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가 빠졌죠. 결정적. 이 기사, 이 제목 뽑은 거 봐라. 이 신문의 기사가 공신력을 얻으려면 여기에 이 하나 있어야죠.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해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라는 게 전제되어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재선 기대가 솔솔 장난하나 지금.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누가 썼던데. 경제 지표들은 좋아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현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은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걸 넘어서서 살다 한국도 지금 되게 경기가 안 좋다는데 미국도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경기 이제 무디스가 이스라엘도 신용등을 확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이기면 다시 복구될 거다 그러는데 지네들 생각이지. 울트먼은 지금 9천조 원 펀딩을 추진한답니다. 야, 챗 GPT AI 9천조 뭐 저거밖에 먹을 게 없는 거긴 맞긴 하지만 9천조를 펀딩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제가 지금 이제 뭘 찾고 있냐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미국의 지금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지표상으로는 되게 좋게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뭐 저 바이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비트코인 요즘 움직임 지켜봐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쵸, 실질 물가, 미국 현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 만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극단 논자들은 저 경제 지표 저거 조작된 거야. 지난주 금요일도 봐봐. 뭐 CPI 뭐 수정치라고? 장난해? 저걸 왜 수정해?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저렇게 막 수정해도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투표는 누가 하죠? 국민들이 하죠.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못 찾겠네. 아무리 좋게 나와도 투표를 하는 미국 국민들이 정말 사는 게 힘들어졌다 느낄 때는 집권 여당 민주당 바이든에게 표를 안 준다는 거죠. 지금 미국 현지가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뭘 바이든의 재선에 기대니 솔솔솔 있고 또 어디서 돈 받아먹고 쓴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못 나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이든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 극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99.9% 트럼프가 됩니다.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잘해서라기보다는 바이든이 너무 못해서. 그리고 80 넘어서 자꾸 치맥기 보이잖아요. 혹시 이 뉴스 들으신 분들 가운데 미국의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저는 정치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요. 미국 현지에서의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 이미 수많은 뉴스와 설문조사에서도 지난 4년 전에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경합주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헤일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 극복 못하고 떨어질 때는 헤일리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 헤일리가 되지 않아도 차기를 노리겠죠. 머리 좋습니다. 머리 좋은 중국계 아니 인도계 미국 후보죠.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사족이 좀 많았는데요. 뉴스들이 너무 기러기 뉴스도 많고 노이즈가 너무 가득해서 조금 필터링 하다가 좀 짜증이 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짜증 낸 게 아니라 저 기러기 기자들, 미주노래 테슬라 뉴스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은 이렇듯 저희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양심을 걸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끌어먹기를 살았던 우리 윤동주 시인처럼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여러분의 계좌를 풍성하게 할 거고요. 주변에 저희 미주노를 좀 많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